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고 물 한 잔을 들이킬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학교 어땠어? 누구랑 놀았어?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죠. 그 애는 어디 사는 애야? 친구를 사귀는데 집 평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놀이터에 들어갈 자격을 따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죠.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같은 반, 같은 동네, 같은 놀이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이의 세계만큼은 순수할 거라고. 어른들의 계산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푸르지오 아파트 사는 애야. 집 이름이 먼저 나오는 세상.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요즘은 놀이터 앞에서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분명 예전엔 그냥 뛰어들어 가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 여기 사는 애 맞아? 놀이터에 펜스가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네. 주민 자녀만 이용 가능하다고 적힌 미끄럼틀. 언제부터였을까요? 놀이터가 공공이 아니라 소유가 된 건 어느 초등학교 앞. 아이들은 더 이상 가장 가까운 길로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 그 길이 막혔으니까요. 외부인 출입 금지. 그 외부인이란 바로 옆 빌라에 사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10분이면 될 길을 20분 넘게 돌아가는 아이의 등. 그 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단지 관리 문제니까. 관리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서서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아이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도 그 선을 배우기 시작했죠. 너 빌라 살잖아. 이 한마디가 친구 관계를 끊는 주문이 되는 교실.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주문을 가르쳤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몇몇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민한 부모들의 문제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파트 계급 사회.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이고 신용이고 때로는 신분이 되어버렸죠. 당신은 어디 살아요? 이 질문이 더 이상 주소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경제력을 묻는 질문이 된 지 오래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을 넘어섰고 같은 동네 빌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학군, 같은 상권, 같은 동네인데도 주거 형태 하나로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구조. 그리고 이 격차는 아이들의 세계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사는 애랑은 놀지 마. 왜일까요? 혹시 그 아이가 폭력적이거나 버릇이 없어서? 아니요. 단지 사는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 이 한 단어 안에는 수많은 편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낮으면 교육 수준도 낮을 것이고 교육 수준이 낮으면 품성도 의심스러울 거라는 그렇게 아이들은 배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가라는 걸. 그리고 그 배움은 언어가 됩니다. 빌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라는 뜻. 엘사. LH 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 휴거지. 휴먼시아 거주자를 비하하는 말. 월거지. 월세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건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아이들이 그대로 흉내 낸 것뿐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서열로 나누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느냐가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 잔인한 공식이 지금 대한민국 놀이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이니까요. 놀이터도 길도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사유재산권이라는 벽 앞에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매일 그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2023년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지 내 놀이터 외부인 출입 전면 금지. 그 소식이 SNS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우리 단지도 그래야 하는 거 아냐?가 아니라 이게 진짜 2023년 대한민국 맞아? 였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들은 댓글로, 커뮤니티로, 영상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든 이 기준, 우리는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더 이상 신분 상승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빚의 상징이었고 도달할 수 없는 벽이었으니까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청년층 주택 구매 포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신 그들은 어디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 좋고 원룸도 좋고 쉐어하우스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공간의 가격표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그 사이 변하지 않은 것은 기성세대의 시선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현실을 몰라. 아파트 하나 없으면 결혼도 못해. 하지만 그 요즘 애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 설문조사. 20대의 68%가 주거 형태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30대는 72%,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하지만 제 아이에게 친구를 주소로 고르라 라고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시선을 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하게 두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글에는 10,000개가 넘는 공감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 개방을 다시 결정했고 몇몇 학교에서는 거주지 차별 금지 교육을 정식 과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친구가 될 수 있냐고? 한 아이가 대답했죠. 아니요, 친구는 그냥 친구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죠.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아파트 이름표가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왕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담을 쌓을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어떤가요?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의 이름 앞에 아파트 이름이 붙나요?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애, 착한 애, 축구 잘하는 애로 기억하나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서열로 보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물려줄 것인가? 이건 단순히 아파트냐, 빌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어른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늘 증명해왔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때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데는 거창한 혁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놀이터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지름길은 다시 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그냥 아이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당신이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어디 사는지로 고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로 고르는 거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칙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